여러분, 여기는 지금 베이징. 살아 숨쉬는 도시의 심장, 왕푸진 거리 근처 공원 입구입니다. 오늘 린이 또 어떤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22살의 브이로거리는 최신형 스마트폰 짐벌을 능숙하게 다루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을 향해 윙크를 날리는 그녀의 밝은 분홍색 단발머리가 베이징의 햇살 아래 반짝였다. 유행하는 오버사이즈 후드티와 독특한 디자인의 운동화는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백팩에는 언제든 힙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소형 마이크, 보조 배터리, 셀카봉 같은 장비들이 살뜰하게 챙겨져 있었다. 자, 오늘 첫 번째 타겟은 저기 저 아저씨! 키야, 저 현란한 손놀림! 저게 바로 대륙의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리는 공원 입구에서 화려한 솜씨로 용수염 사탕을 만들고 있는 상인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다. 그녀는 특유의 발랄함과 넉살로 상인에게 말을 걸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유도했다. 댓글창에는 실시간으로 이모티콘과 짧은 감탄사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하지만 린의 목표는 이런 소소한 재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채널 린의 날것 탐험은 이미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녀는 항상 더 자극적이고 더 특별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대박 영상에 목말라 있었다. 에이, 아저씨 너무 철벽이신데? 하긴 진짜는 따로 있죠. 오늘 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두구두구두구. 베이징의 심장, 천안문 광장의 근엄한 군인 아저씨와 하이파이브 하기. 가능할까요? 불가능은 없다. 린에게 맡겨주세요. 그녀는 호기롭게 외치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천안문 광장을 배경으로 한 역대급 영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요 수와 구독자 수,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수에 민감한 그녀에게 천안문 광장의 상징성은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었다. 이전에도 몇몇 관광지에서 가벼운 규정 위반으로 눈총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기에 규칙의 엄중함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다소 안일했다. 재미있으면 장땡이지, 시청자들이 좋아하면 그만이야. 이것이 린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천안문 동역에 내리는 거대한 광장의 규모에 압도당하는 듯 잠시 숨을 골랐다. 화면 속 시청자들에게 광장의 웅장함을 설명하며 그녀는 인민영웅기념비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레이더에 오늘의 주인공이 포착되었다. 붉은 견장이 달린 빳빳한 녹색 군복, 얼굴을 반쯤 가리는 첸 달린 모자,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부동 자세. 인민영웅기념비를 지키고 서 있는 인민해방군 의장대 소속의 장하사였다. 2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마치 청동상처럼 미동도 없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엄숙했으며 온몸에서는 국가와 임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와, 여러분, 이거 완전 그림이죠? 살아있는 마네킹 같아요. 숨은 쉬시는 건가? 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장하사에게 고정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찾던 역대급 영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대담하게 통제선으로 보이는 희미한 바닥의 선 근처까지 다가갔다. 자, 이제부터 린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철벽 같은 군인 아저씨의 마음을, 아니 표정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린은 다양한 각도에서 장하사를 촬영하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그의 옆모습, 뒷모습, 심지어 그의 발밑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는 슬쩍 말을 걸어보았다. 저기요, 군인 아저씨. 오늘 날씨 진짜 좋죠? 모자 안 무거우세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장하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린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무반응이 그녀의 도전의식을 더욱 자극했다. 이 정도론 어림없지. 좀 더 파격적으로 나가야 해. 그녀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하거나 그의 옆에서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유도했다. 예를 들어 장하사 몰래 그의 등 뒤에서 V자를 그리거나 작은 팬더 인형을 그의 발치에 살짝 놓았다가 황급히 치우는 식이었다. 라이브 방송 댓글창은 그녀의 행동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뜨거워졌다. 린 대단하다. 용감한데?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군인인 아저씨 불쌍해. 그때였다. 목에 낡은 중국제 해구 필름 카메라를 건 60 후반의 리 선생이 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깊고 온화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아가씨, 这些战士们代表的是国家，尊重是应该的。이 병사들은 국가를 대표한 것이 마땅하오. 장난은 그만하는 게 좋겠소. 리는 갑작스러운 방해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할아버지, 요즘엔 이런 게 다 콘텐츠예요. 저도 다 압니다. 재미있게 하려는 거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리 선생의 말을 그저 고리타분한 잔소리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는 다시 장하사에게 집중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장하사가 들고 있는 총의 끝부분에 자신의 채널 마스코트 스티커를 몰래 붙여보려 하거나 그의 바로 앞에서 보란듯이 셀카를 찍으며 그의 시야를 가렸다. 순간 장하사의 미동 없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린의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듯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첫 경고를 날렸다. 동지, 请遵守规定.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리는 살짝 놀랐지만 오히려 그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스마트폰 카메라를 그에게 더 가까이 들이댔다. 오, 드디어 말씀하셨네. 이거 완전 대박각인데? 규정이요? 전 그냥 방송하는 건데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리는 반항적인 말투로 대꾸하며 촬영을 계속했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좋아요와 후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그 달콤한 유혹은 린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리 선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린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장하사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동선 바로 앞에서 알짱거리거나 갑자기 그의 앞에 멈춰서서 눈싸움을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저랑 눈싸움 한번 하실래요? 제가 이기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콜? 결국 장하사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묵직하게 나서며 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키는 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단단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상당했다.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즉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안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 보였다.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수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전 그냥 제 일, 방송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예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댓글창은 오히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린 화이팅! 절대 지지 마! 저 군인 너무 꼰대 아니냐? 이거 완전 사이다 각인데? 익명성 뒤에 숨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부추김은 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장하사는 린의 항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这里不是你玩闹的地方，国家尊严不容시ეთ. 이곳은 그대가 장난치는 곳이 아니오. 국가의 존엄은 희롱할 수 없소. 그대의 행동은 신성한 임무가 수행되는 이 장소의 질서와 국가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받는 것이오. 즉시 그대의 행동을 멈추고 이곳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는 린의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물리적으로 빼앗지는 않았지만 촬영을 즉시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린은 말문이 막혔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얼굴이 화끈거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시청자들 앞에서 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도 이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저는 그냥 특별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리 선생이 다시 한번 두 사람 사이로 다가섰다. 그는 먼저 장 하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장 동지, 这孩子还年轻，不懂事，请您多包涵. 이 아이가 아직 젊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그리고는 린을 돌아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고가씨, 가오라, 이제 그만하게. 아가씨가 그토록 찾는 특별함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라오. 저 붉은 견장의 무게를, 저 침묵의 의미를 한 번쯤 헤아려 보는 건 어떻겠소? 어떤 것들은 카메라 렌즈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지니고 있다네. 리 선생의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린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장 하사의 흔들림 없는 엄숙한 눈빛, 그리고 리 선생의 진심 어린 조언 앞에서 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들고 있던 스마트폰 짐벌을 천천히 내렸다. 손에 힘이 쭉 빠졌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장 하사는 고개를 숙인 린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엄격했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시선은 다시 인민영웅기념비 너머의 먼 곳을 향했다. 린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하염없이 걷다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징산공원 벤치에 털썩 주앉아 있었다.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깊은 후회와 자괴감, 그리고 극심한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라이브 방송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그녀의 채널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온갖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를 비난하는 글, 조롱하는 글, 그리고 아주 간혹 그녀를 걱정하는 글까지. 린은 차마 그것들을 제대로 읽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관심이 지금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리 선생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해구 카메라로 찍은 듯한 흑백 사진 몇 장을 엘라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천안문 광장의 웅장한 모습이나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베이징의 오래된 골목길 풍경, 비 오는 날의 텅 빈 창문,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건물에 빛바랜 벽돌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어떤 극적인 순간도 자극적인 장면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깊이가 느껴졌다. 그 아가씨, 리 선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화려한 것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라오. 때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지. 카메라는 세상을 담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그 렌즈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네. 진정한 날 것은 꾸며낸 자극이 아니라 꾸밈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법이지. 리는 리 선생의 말과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관심과 자극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콘텐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장하사의 그 꿈쩍 않던 모습, 그의 침묵 속에 담겨있던 무게감, 그리고 리 선생의 따뜻한 조언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속에서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날 밤 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오늘 낮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차마 다시 볼 자신이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그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채널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다. 화려한 편집이나 요란한 자막도 과장된 리액션도 없는 그저 담담하고 솔직한 그녀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하루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재미와 관심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리고 렌즈 너머의 세상에는 카메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이와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날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다시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그녀의 용기 있는 사과와 진솔한 반성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더 많았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녀를 위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의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 낮에 흘렸던 창피함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인 조금은 따뜻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 멀리 자금성의 금빛 지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장비를 챙기지 않고 가벼운 차림으로 숙소를 나섰다.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다시 천안문 광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란하게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멀찍이 서서 그저 조용히 광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의 장하사가, 혹은 그와 똑같은 제복을 입은 다른 군인이 인민영웅 기념비를 지키고 서 있었다. 어제는 그저 촬영 대상으로만 보였던 그의 모습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의 붉은 견장과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제 리 선생이 말했던 무게와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를 갖춰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좋아요를 받기